오랜 세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어린민의 사무친 원한과 분노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중앙계급 교양관.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못할 원수들의 짓떨리는 만행과 죄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여기 중앙계급 교양관의 자료들과 전시물들은 오늘도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절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산이 되고 더 치면 폭풍을 몰아올 피의 결산과 계급투쟁의 천리를 뼈에 새기라고. (1907년) 역사에는 얼싸오조약이 날조된 1905년과 함께 1907년이 우리 인민의 반일 감정을 폭발시킨 해로 기록돼 있습니다. 한 것은 바로 그 해에 우리 민족이 병력 수와 무장 장비에 있어서 보잘것없던 군대마저 간악한 일제 침략자들에 의해 해산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군역은 국권의 중추이자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부강 발전을 담보하는 성세입니다. 하기에 교활한 일제는 우리나라의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 첫 시기부터 조선의 군력을 약화시키거나 저들에게 종속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했습니다. 이 사진 자료들은 해산당하기 전의 조선 군대와 조선 군대 강제 해산을 위해 삼엄한 경계를 펴는 일본 침략군입니다. 조선 군대에 대한 고종 황제의 군사 통수권을 폐지한 일제는 조선군 병력이 반일 의병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반일 항쟁의 조직적 영향으로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부터 1905년 초 병력 수를 대폭 축감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하여 그해 4월부터 일제는 군액 축감의 구실 밑에 조선 봉건 정부를 강박하여 군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일제의 악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1907년 7월 조선 군대의 전체 인원수는 겨우 8,8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1904년 당시 1만 7천여 명에 달하던 병력을 무려 50%나 축감한 것으로 되었으니 일제의 조선 군용 말살 책동은 그 어느 역사의 갈피에도 찾아보기 힘든 날강도적인 불법행위였습니다. 일제는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를 기하로 형식상 이나마 남아있던 조선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한 다음 조선 군대를 전면 해산하는 것을 식민지 통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였습니다. 한 것은 바로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구를 일본으로 끌어가기 위한 납치 음모 등이 알려지자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이 강력한 항전으로 일제 침략자들에게 항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항전에 시위 제1년대 제3대대가 합세에 나섬으로써 일제 침략자들은 커다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군인들이 망라된 애국적 인민들의 폭동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저들의 침략 기도를 파탄시키는 무서운 불씨로 보고 조선 군대를 강제 해산하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 군대 강제 해산의 전 과정은 일본 특유의 포악 조활성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일제는 무엇보다 조선 군대 해산 시 있을 수 있는 군인들의 반일 항전에 대처하여 본토로부터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사전에 현전 포가 동원했습니다. 일제는 조선 군대 해산의 합법적 명분을 날조하는 간교한 조치도 강구했습니다. 그 첫 조치가 바로 황제의 군대 해산에 대한 조치기였습니다. 이 자료는 조선 군대 해산 시 조선 군대가 반응하면 진압해달라는 고종 황제의 조칙 내용을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또놈이 자필로 써서 친일 매국역적 류한용에게 주었던 원본 사진입니다. 조선 군대 해산 시 폭동자 진압에 대한 황제의 칙령은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한 후
국세가 모두 일본 놈들에 의해 탈취당한 조건에서 황제에게 문서를 보이지 않고서도 마음대로 날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조선군대 해산과 관련한 일제의 극비 문서들입니다. 이 또한 당시 조선주둔군 일본 침략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 놈은 조선군대 해산 계획을 모의하고 그 각본을 면밀하게 짜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차로는 시보병 5개 대대와 기병대, 포병대, 교성대대를 해산시키며 2차로는 지방에 있는 진위대 8개 대대를 해산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부대 해산 시 각 부대들에 배속된 일본 교관들은 병기 탄약을 압수한 군인들을 훈련원에 집합시키며 이날에 비우게 될 각 부대 병력들은 일본 군대가 접수하고 또 무기고, 탄약고, 식량 창고에 보초를 배치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렇듯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 군대 해산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갖춘 교활한 일제는 8월 1일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의 관저에 시위 혼성 요단장과 각 시위대 보병, 기병, 공병대장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또놈이 제멋대로 날조하여 넘겨준 황제의 조칙 내용을 읽어주고 황실 호위를 위해 한 개 대대만을 남기고 모든 부대를 해산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각기 자기 부대로 돌아가되 병사들에게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며 병사들은 무기를 바치고 빈손으로 훈련원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허나 조선군대 해산은 일제가 바라던 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이날 해산식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던 군인 수는 3,126명이었지만 12시가 되도록 강제로 끌려나온 군인 수는 1,81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놈들의 간계를 간파하고 해산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해산식 참가를 거부한 1,300여 명의 시위대 군인들은 무기꼬를 까고 총을 잡았습니다. 일제의 조선군대 강제 해산에 항거에서 단행한 시위대 보병 제1년대 1대대장이었던 박성안의 자결이 군인들의 쌓이고 쌓인 민족적 울분과 반일 감정을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고리로 달려나가 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겼으며 러일 전쟁에서 무공을 세웠다는 가지아라 데이와 100여 명의 일본 침략군 놈들을 소멸하고 포위를 뚫고 나가 반일 우병투쟁에 합세했습니다. 일제의 불법무도한 권용말살 책담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정규군이 없는 나라로 되었고 일제는 큰 조항을 받음이 없이 우리의 국토를 평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제의 조선군대 강제 해산은 철두철미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적이고 일방적인 권용말살 책동의 최종적인 결과이며 우리나라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일제의 비열하면서도 날강도적인 행위에 의해 빚어졌던 가슴 아픈 이 사건은 정대가 약하면 나라도 민족도 지켜낼 수 없다는 진리를 역사에 새겼으며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은 오직 정대에 의해서만 지켜낼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 있습니다.